단일화가 아마 남은 13일간의 이제 선거전에서 막판 변수일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는 일단 시급한 거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40%대로 내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는 했거든요. 여기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실제로 네. 단일화가 힘을 받으려면 그 우리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이재명 후보를 쓰는 정도에 이르러야 예. 단일화 압박이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어, 대선을 끝까지 치러서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것, 그것이 거의 네. 이 최종 목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예. 이러한 자신의 목표를 접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 단일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예. 음, 에, 이준석 후보의 존재 자체가 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돕는다는 그런 방식이 성립되지 않는 한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단일화의 궁극적인 그 힘은 결국 우리 그 김문수 후보의 적극적인 선거운동과 지지세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식의 단일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단일화를 이준석 후보로 할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그런 예. 단일화가 정권 획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음. 적어도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이재명 좌파 정권의 출현을 막고 예.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총통제 국가로 바뀔 그런 민주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한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하는 것이지 네. 그냥 단일화를 하나의 정치적 상상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음. 화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가능성은 예. 아예 존재하지 음. 않는 것이겠죠.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젊은 사람 화끈하게 밀어주자, 이런 식의 어떤 대세론을 형성하는 단일화가 돼야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대세론이 무슨 형성이 되겠습니까? 예. 그냥 그것은 뭐 본인의 주장을 하시는 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 자체가 아직은 단일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단일화라고 할 때는 예. 한 후보로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뭐그 점을 거부하면서 이준석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음. 오늘 현재는 단일화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이준석 후보께서는 대선에서 완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마지노선이라는 얘기가 시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보시는 시한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24일이 투표용지 인쇄 전에 마지막 시한인 것 같고, 뭐 28일은 사전 투표일 전이니까 좀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날짜들이 있을까요? 언제까지는 돼야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후보께서는 예. 이번 대선에서 승패와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그것보다는 자신이 대선에 출마해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내세우는 것, 그게 최종 목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은 이런저런 뭐 말씀을 하셔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음.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네. 단일화 작업이 지지부진할 상황이라는 것이고, 네. 그것은 평소 이준석 후보께서 국민들 앞에 보여주신 네. 정치적인 행보를 돌이켜보면 그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단일화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그런 정치 방정식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단일화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음. 그래서 단일화를 통해서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는 마음은 하루하루 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빠를수록 좋다.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네. 투표하는 날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빠를수록 좋지만 어쨌든 끝까지 뭐 단일화가 되면 좋다. 마지막 투표 질문. 시간 완료 때까지도 단일화의 예.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뭐 경제 토론회도 그렇고 유세 현장에서 나온 이제 호텔 경제론 이 후폭풍이 좀 거센 것 같은데 김재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앞으로 더 큰 파급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거판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내세운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나 또는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을 밝힌 내용을 돌이켜보면 예.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 또는 현금 살포를 제도화하는 그런 지역 상품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지금 호텔 경제, 예. 호텔에 예약했다가 취소해도 돈이 돌아간다는 그런 식의 주장, 그리고 120원짜리 원가 120원짜리 커피 이 정도거든요. 예. 이 내용을 모아보면 경제를 부탄내고 나라의 그 곳간을 거덜내겠다는 그런 무지막지한 공약이거나 경제 정책이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예.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장 내세우는 별별 수사를 다 붙여서 네.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맹탕 수준의 경제 식견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비서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